자, 그래서 이제 화학결합의 원리.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학결합, 화학반응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제 화학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전이랑 여러 다른 물질이 생기는 거 이제 화학반응을 하고요. 이제 화학반응을 하는 이유는 이제 18쪽에 비활성 기체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활성 기체는 이제 18쪽 친구들로 헬륨이랑 네온이랑 이제 아르곤이 이렇게 있는데, 일단 헬륨부터 생각을 해보면 헬륨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1주기, 그 다음에 이제 전자가 밖에 2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온 같은 경우는 10번, 그 다음에 1주기다 미안. 얘가 2주기. 그래서 전자가 8개가 있는데 첫 번째 껍질에 2개가 있고 두 번째 껍질에 8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르곤, 정말 그리기 싫은데 그릴게요. 얘는 3주기고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가 있고 두 번째 껍질에 8개. 그 다음에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8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되게 조심할 거는 얘네들 체외각 전자, 가장 바깥의 전자 수는 이 친구는 2개고 얘는 8개고 8개인데, 문제는 이게 첫 번째 껍질의 전자는 2개 채워지기 좋아하고 두 번째는 8개, 세 번째는 바닥 상태로 8개가 채워지면 가장 안정하게 채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전자가 부족하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아서 전자를 이제 딴 원자한테 주려고 하지도 않고 받으려고 하지도 않아. 그래서 아예 이유탄 원자들이랑 아예 상호작용 아예 안 하는 느낌이거든.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가 18쪽에서 조심할 건 몇 개인 거 조심하라 했다? 제로인 거 조심하라 했지. 그래서 18쪽에서 되게 조심할 거는 제로. 그래서 전자 배치가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가장 안정하다.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과학에서 가장 안정하다는 뜻은 변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장 안정해서 결국은 이 친구들은 다른 원자들이랑 화학결합을 하려고 하지 않아. 화학결합을 하려고 하지 않아서 거기 줄칠게요. 원자 상태로 존재하는데 단원자 상태로 단원자 분자 상태로 존재해. 이게 다른 말로는 이원자 분자라고도 얘기하는데, 단원자 분자, 이원자 분자는 얘는 이제 원자 한 개가 이제 분자인 친구. 그러니까 헬륨 같은 경우에는 헬륨 원자 혼자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네온은 네온 원자 하나, 아르곤은 아르곤 원자 하나, 요렇게. 그래서 다른 원자들이랑 별로 이제 화학 결합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유는 이제 가장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기 때문에. 거기까지 됐니? 그러니까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이제 않는 상황이라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원자들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면 그리 귀찮으니까 좀 짧은 걸로 그릴게요. 리튬 같은 경우는 1쪽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껍질 2개가 있고 두 번째 껍질 전자가 1개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8개를 채우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제 7개를 채우거나 아니면은 지금 얘를 버려서 첫 번째 전자 껍질만 채우거나 둘 중 하나가 되는데, 리튬 같은 경우는 버리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이 녀석은 다른 친구들한테 전자를 주면서 이제 화학 결합을 하려는 경향이 있어. 그 다음에 플로린 같은 경우는 너무 귀찮아서 하나 그릴게요. 얘는 지금 몇 번이야? 9번이고요. 지금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7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안정한 전자 배치를 하려면 7개를 버리든지 여기 하나를 채우면 안정하게 돼. 근데 얘는 1개를 채우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전자 하나를 채우려는 경향이 있어. 이러면 화학결합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원자들이 화학결합을 하는 이유는 전자를 버리거나 전자를 얻어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전자 껍질에 전자를 가득 채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화학결합을 한다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첫 번째 껍질에는 2개만 차고 그 다음 두 번째는 8개씩 채우면 가장 안정한 전자 배치를 하기 때문에 이거랑 관련된 규칙이 옥텟 규칙이야. 그래서 옥타라는 뜻이 8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잠깐 체크를 좀 하면 그래서 이제 옥텟 규칙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원소가 전자를 얻거나 잃어서 가장 바깥 껍질에 이제 전자 몇 개를 채우려고 한다. 8개를
조심할 거는 100% 8개는 아닌 거 조심해야 돼. 왜냐면 리튬 같은 경우에는 7개 채우는 것보다 1개 벌어서 헬륨처럼 만드는 게 더 빠르거든요. 어쨌든 다른 원소들은 이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저 18쪽 친구들의 전자 배치를 하려고 화학 결합을 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3개가 되게 중요해. 1쪽이랑 17쪽이랑 18쪽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18쪽. 특히 얘네 전자 배치는 기억해 두는 게 좋아. 그래서 헬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디에 쓰냐? 얘는 이제 우주에서 제일 두 번째로 가벼운 기체인데요. 수소는 이게 폭발해요. 그래서 비행선 같은 데 쓰면 터지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힌덴부르크 사건 배운 적 있니? 비행선에다가 수소 채워가지고 올렸거든. 이렇게 엔진불이 붙어가지고 터졌어요. 그래서 요새는 절대 그런 비행선에 수소 안 넣습니다. 뭐 집어넣게? 헬륨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온은 혹시 네온 사인 들어봤어? 옛날 노래방 간판에 이렇게 길쭉길쭉 해가지고 조명이 있었거든. 그래서 이제 네온 사인이라고 해서 전류가 흐르면 색깔이 생겨. 그래서 네온 사인이라고 해서 간판을 많이 쓰고, 아르곤은 지금 형광등이나 뭐 LED나 이런 데다가 채워주는데, 이유는 얘는 원소들이랑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필라멘트가 작아지는 거 좀 막아주는 역할을 좀 해요. 그래서 어쨌든 등등등. 그래서 결론은 화학 결합을 하는 이유는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얻고 싶어서. 그래서 그런 이제 경향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화학 결합은 그래서 이제 두 종류를 배워. 화학 결합은 이제 두 종류를 배우는데, 원래는 더 많은 종류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두 종류. 그러니까 이전에 화학을 하셨던 분들은 여기가 되게 쉬울 텐데요. 화학을 안 하셨던 분들은 여기가 제일 어려울 거거든요. 그래서 네, 겁쟁이네요. 여기 수능이네요. 그래서 어쨌든 화학 결합은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건 두 종류야. 첫 번째는 이제 이온 결합. 두 번째는 이제 공유 결합. 그래서 이온 결합, 공유 결합 나누고, 이온 결합은 일단 전체적으로 금속 원소랑 비금속 원소끼리 이온 결합. 이제 차근차근 할 거야. 공유 결합은 비금속이랑 이제 비금속 원소끼리 이제 결합하는 거 이제 공유 결합. 요렇게 이제 할 거야. 그래서 맨 처음에 이온 결합부터 하는데, 이거는 중학교 때 아직 중학생이지만 앙금 생성 반응 기억하니? 앙금 생성 반응할 때 이온 배웠던 거지. 그러니까 그때 학교에서 어떻게 수업을 나가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온을 좀 빡세게 배웠으면 좀 할만하고, 빡세게 안 배웠으면 일단 보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온 결합, 공유 결합 하고, 네, 지우강 약간 하고, 그렇게 이제 오늘 마무리 할 거거든.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이온 결합 하기 전에 약간 경향성부터 보자. 일단 금속과 비금속을 조금 비교를 해보면 주기율을 보면서 가도 돼. 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 우리가 지금 전체 18쪽까지 있지만 3쪽에서 12쪽까지는 잘 다르진 않거든요. 아이고 졸려. 그거는 이제 더 깊게 들어가셔야 되는 건데, 일단 우리가 이제 금속 원소 같은 경우는 보통 조금 치면 1에서 13쪽. 그 다음에 이제 비금속 원소 같은 경우에는 한 14에서 18쪽. 근데 18쪽을 일단 빼면 얘네들의 이제 특징이 뭐냐? 금속 원소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원자과 전자가 1개거나 2개거나 3개야. 1쪽은 하나, 그 다음에 2쪽은 2개, 13쪽은 3개. 참고로 3쪽에서 12쪽은 안 했지만 그 친구들은 2개에서 3개예요. 2개에서 3개이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가 1개, 2개, 3개고요. 비금속 원소에서 일단 쟤는 뺄게요. 18쪽을 일단 빼고 14에서 한 17쪽 보면 14, 15도 좀 경향있다. 16, 17쪽만 볼게. 16, 17쪽을 생각을 해보면 16, 17쪽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가 6개나 7개예요. 6개나 7개. 그 옥텟을 생각해. 8개를 채우고 싶어 하거든. 그러면 어떤 경향이 있냐? 이 1쪽 친구들은 전자를 버리고 싶어 해. 1개를. 그 다음에 2쪽 친구들은 2개를 버리는 게 빨라. 13쪽 친구들은 3개가 있기 때문에 이제 5개를 전자를 채우는 방법이 있고 3개를 버리는 게 빨라. 그래서 금속 원소 같은 경우 지난번에 주기율표 때 말했지만 전자를 잃기 쉬워. 그래서 얘네들은 무슨 경향이 되게 심하냐면 양이온이 데려가는 경향이 쉽거든요. 왜냐면 원자핵의 전하랑 그들은 전자를 잃는 거지. 그래서 1쪽은 밖에 하나가 있으니까 하나를 잃어. 그러면 플러스 1의 양이온 되는 걸 좋아해.
그 다음에 2족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2개를 잃어. 그래서 2의 양면이 되는 걸 좋아해. 3개는 3개를 잃어. 그럼 플러스 3의 양면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금속 원소는 밖에 원자가 전자수가 적기 때문에 전자를 채우는 것보다는 전자를 버리는 게 빨라서 양이온이 되는 경향이 크다. 그 다음에 이제 16, 17쪽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얻기 쉽거든요. 왜냐면 밖에 8개를 채우고 싶어 하는데 밖에 6개가 있으면 2개를 채우는 게 6개를 버리는 것보다 빨라. 그 다음에 17쪽이면 밖에 7개가 있으니까 7개를 버리는 것보다 1개를 얻는 게 빠르지. 그럼 2개 얻으면 마이너스 1, 1개 얻으면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얘네들은 뭐가 되려고 하는 경향이 크냐면 왜 저기 양면이 쓰냐? 얘는 음이온이 되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금속이랑 비금속 원소가 이렇게 있었을 때 되게 얘네들은 서로 뭔가 아다리가 맞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금속은 전자를 버리고 싶어하고 비금속은 전자를 얻고 싶어하니까 금속 원소가 비금속 원소한테 필요한 전자를 줘. 전자를 주면 이 친구는 양이온, 이 친구는 음이온이 돼서 여기 얘네들 사이에 전기력이 생겨서 결합하는 게 이온 결합이야. 일단은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돼. 그래서 이온 결합의 항상 핵심은 일단 맨 처음 여러분 찾아야 되는 건 금속, 비금속부터 찾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주기율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금속이랑 비금속 먼저 찾는 거예요 라고 얘기했던 게 말 그대로 이제 제일 중요하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건데, 근데 이제 양이온 그래서 이제 살짝 정리를 하면 이제 양이온은 이제 쉽게 말하면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를 말하는 건데 얘는 전자를 주직에 잃어가 핵심이야. 전자를 잃어서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 요거를 양이온이라고 한다. 그래서 다시 양이온은 전자를 잃어서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 그걸 이제 양이온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래서 일단 2개를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일단 리튬 먼저. 맨 처음, 그래도 얘가 그리기가 제일 나아요. 그래서 리튬은 3번의 2주기. 그래서 여기 이제 2개가 있고, 여기 이제 1개가 있어. 자, 그러면 7개를 채우는 것보다 1개를 버리는 게 쉽다 그랬지?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안쪽 껍질 전자는 2개인데, 전자를 1개를 버려. 그러면 여기서 얘는 전자를 2개를 가지니까 모의 전자 배치를 가지면서 헬륨의 전자 배치를 가지면서 안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렇게 쓸 때 지금 원자핵 전하량은 플러스 3으로 일정한데 문제는 전자가 2개가 이렇게 되면 투마가 되거든? 그럼 빼면 몇 플러스가 돼? 1 플러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전자를 1개 들면 1 플러스. 그래서 여기다 대가로를 치고 여기다 전하를 쓰는데 1은 생략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요렇게 해서 양이온. 그러면 헬륨의 전자 배치가 되는 거다. 그래서 요렇게 이온이 되면 얘는 리튬이라고 더 이상 보시면 안 돼요. 이 친구는 무슨 이온? 리튬 이온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저쪽에도 설명드렸지만 1쪽 친구들은 플러스 1의 양이온이 되는 경향이 있어. 1쪽은 무조건 플러스 1이야. 1쪽 하면 누구누구 있었지? 리튬, 나트륨, 칼륨이 있었잖아. 걔네들은 다 플러스 1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플러스 1과 양이온이 된다. 그러면 베릴륨 한번 생각해보면 베릴륨? 그래. 아니 베릴륨은 잘 안 나오는데. 마그네슘으로 가자. 자, 그래서 마그네슘. 자, 마그네슘은 3주기고요. 아니, 괜히 했나? 자, 그래서 얘는 마그네슘 8개 있고 밖에 몇 개 있고 밖에 2개가 있지. 그래서 얘는 마그네슘. 얘들아 너무 따뜻하냐? 주면 안 된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밖에 6개를 채우는 것보다 몇 개를 버리는 게 쉬워. 2개를 버리는 게 쉬운 거야. 그러면 이 친구가 12 플러스 되고, 자 여기 이제 2개, 하나, 둘, 셋, 넷, 5, 6, 7, 8개 되면서 전자를 이제 2개 이렇게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자가 10개가 되니까 지금 10번의 전자 배치, 누구의 전자 배치가 되게?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되는 거야. 전하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전하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자핵 전하량이 12 플러스인데 전자가 10개가 있으면 10 마이너스가 되니까 전하량은 몇 플러스가 돼? 2 플러스가 돼야 되지?
그러면 여기도 똑같아. 대괄호 하고 얼마를 쓰는 거야? 2 플러스 이렇게 쓰는 거야. 대괄호 하고 이렇게 되면서 안정해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부를 때는 마그네슘은 금속이지만 얘는 물에 녹거든요. 이 친구는 마그네슘이라고 부르면 안 돼. 그래서 얘는 마그네슘 뭐가 된다? 이온이 되는 거야. 마그네슘 이온. 그래서 이족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이가의 양이온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요렇게. 그래서 양이온 같은 전자를 잃어서 플러스 하나를 띄는데 조심할 거는 중심 원자핵의 전하량은 안 바뀌고 전자 개수가 바뀌는 거야. 그래서 잃은 전자만큼 플러스를 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 우리가 이 친구는 이름을 부를 때는 원소 이름에다가 플러스 이온 붙이시면 끝나거든요. 근데 이제 조심할 거는 우리가 이런 원소 이름을 한국어로 쓰면 외국인들은 알아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원소 기호로 표현한 걸 화학식이라고 하고, 화학식 중에서도 이온 표현한 걸 이제 이온식이라고 하는데, 이온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써줘. 원소 종류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다가 N 플러스 이런 식으로 써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는 이제 원소 종류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 얘는 무슨 전자수를 말하는 거게? 플러스라는 건 전자를 잃었다는 거야. 잃은 전자수를 표시를 해준다. 됐니? 그래서 리튬은 원소 기호로 리튬이야. 자, 그럼 리튬 이온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리튬 쓰고 어느 쪽 위에다가? 오른쪽 위에 플러스인 거야. 오른쪽 위에 써야 돼. 이거 다 의미가 있어. 오른쪽 위에. 그럼 마그네슘이 Mg거든? 그럼 마그네슘 이온은 어떻게 써야 되게? 마그네슘 이온은 전자 2개 잃었다. 여기다 몇 플러스 써야 돼? 2 플러스 써주는 거야. 1만 생략이야. 1만 생. 이거는 약속이다. 그래서 13족 같은 경우에는 3개 있는 거 좋아지기 때문에 얘는 3풀 양이온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알루미늄 이온을 생각을 해보면 알루미늄, 솔직히 13족은 알루미늄밖에 안 나와요. 알루미늄 이온을 생각해보면 알루미늄은 알루미늄에다가 얘는 전자를 3개를 잃어요. 3개를 잃으니까 여기 몇 플러스라고 써줘야 돼? 3 플러스라고 이렇게 써줘야 돼. 이온 외워야 돼. 이거는 뭐 안 외우면 할 말 없다. 화학식 뭐 쓰는 건 뭐 당연히 나오니까. 그래서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13번이거든요. 그래서 13번이니까 얘가 양성자 수가 13개예요. 13번이니까. 그럼 원래 전자수는 몇 개였는데? 13개였는데 몇 개를 잃어서? 3개가 돼서 전자가 10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전하량은 3 플러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자수가 10개가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네온의 전자배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금속 원소들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잃으려는 경향보다 얻으려는 경향보다 뭐 하려는 경향이 더 크다. 잃으려는 경향이 되는 거 기억해야 돼. 그러면 지금 우리 주기율표에서 금속 나온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는 당연히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1쪽이 리튬, 나트륨, 칼륨, 그 다음에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그 다음에 금손은 됐고, 알루미늄. 그러면 얘네들은 다 전자 몇 개 있는 거 좋아하게? 1개 있는 거야. 1개 잃으면 리튬이온, 나트륨이온, 칼륨이온. 얘네 전자 몇 개 잃어? 2개 잃는 거야. 얘는 그러면 투뿔. 그 다음에 얘는 3개 있는 거야. 3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조심할 건 얘네들은 전자가 2개가 되기 때문에 전자가 지금 2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요 전주기,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헬륨 전자 배치를 가지게 돼. 전자를 다 2개씩밖에 안 가지게 되거든. 헬륨 전자 배치 갖게 되는 거고, 3주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11개에서 10개, 12개에서 10개, 13개에서 10개 되는 거니까 네온 전자 배치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 19개, 20개였는데 18개, 18개 되면서 아르곤의 전자 배치 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줄이 아니라 이 전주기 18쪽의 전자 배치 가지는 거 기억해야 돼. 이거 은근 많이 틀린다. 니네 그 수소 주의하려는데 은근 수소 틀리거든? 은근 많이 틀린다. 되게 조심해야 돼. 같은 라인이 아니라. 어쨌든 핵심은
금속은 전자를 뭐 하는 걸 좋아한다? 있는 걸 좋아해. 뭐 여기서 뭐 전기음성들 뭐 나올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어쨌든 그래서 양이온은 이렇게 됐어? 그래서 그렇게 가져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음이온인데 이게 고등학교 수업이 되게 조심할 게 이게 중학교 때 배웠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하고서 다 교재가 나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시험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한 경우가 은근 있어서 중학교 과학에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여러분 고등학교 과정에서 안 배웠는데 중학교 과정에 있으면 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까먹은 거야. 내가 까먹은 거 되게 조심해야 돼.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이제 음이온. 자, 음이온에는 그러면 핵심은 얘는 전자를 뭐가 중요하게? 얻어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얻어가 핵심이야. 얻어서 마이너스 전하를 띄는 입자가 음이온이다. 전자를 이제 얻어서야. 얻어서 마이너스 전하를 띄는 입자인데 가장 만만한 게 플로린 먼저 갈게. 17쪽이니까. 플로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요. 9 플러스거든요. 그러면 전자가 9개가 있고요. 하나, 둘, 그 다음에 밖에 7개가 있어야 돼. 이렇게. 그래서 딱 몇 자리가 비어. 한 자리 비니까 7개를 버리기보다 한 개를 채우는 거야. 그래서 외부에서 전자를 얻어. 얘는 그냥 그릴게. 그러면 이게 지금 원자핵 전하량은 9 플러스인데 전자 얻어서 10 마이너스가 되게 되면 몇 마가 되게? 1마가 되거든. 1가 음이온이 돼요. 1가 음이온이라고 표현해.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자를 얻어서 채우게 되면 대괄호 쓰고 여기다가 이렇게 얼마 써준다? 마이너스 붙여주는 거야. 그래서 대괄호가 보이면 아 이온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거기까지 됐어? 조심할 거는 이름 조심해야 되는데 플로린이 이제 이름이 됐어. 근데 음이온 같은 경우에는 명명을 할 때 반드시 음이온 이름 같은 경우에는 명명을 할 때 화를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얘가 음이온 됐지? 플로린 아니야. 플로린 이온 아니야. 얘는 무슨 이온? 플로린 화 이온 이렇게 붙여줘야 된다. 됐니? 화 붙여줘야 돼. 약속이야. 그래서 화를 붙여줘야 돼. 그래서 17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자가 한 개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얘는 몇 가 음이온이 되려는 경향이 있냐면 1- 음이온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난주에 17쪽 배운 게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이지. 다 마이너스야. 걔네 다 마이너스 돼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산소. 산소 같은 경우에는 8번입니다. 그래서 얘는 8 플러스고요. 2주기고요. 그 다음에 2개고요. 밖에 6개 있어요. 자, 몇 자리가 비나? 2자리가 비지? 6개 버리는 것보다 몇 개 채우는 거야? 2개 채우는 거야. 그럼 이제 약간 느낌적인 느낌. 아, 얘는 몇 마가 되겠거니? 2-되겠거냐고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얘네들은 그래서 16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를 2개 얻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가음이온이 되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을 붙여주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름이 소로 끝나 자 이름이 소로 끝나 그러면 뭐는 안 쓴다. 소는 생략해야 돼. 그러니까 산소가 이온이 되잖아. 소 빼. 그리고 뭐라고 붙여야 돼? 산화이온이라고 해야 돼. 됐어? 이게 이름이 있어. 그래서 산화이온이야. 산소화이온이라고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 친구도 지금 그래서 이온식을 쓸 때 얘는 B고 그래서 얘는 이름에 뭐 붙는 거 조심? 화 붙는 거 조심해야 돼. 화 붙는 거 조심해야 되고 이온식 쓸 때 당연히 원소기호 쓰고 여기는 N-인데 마이너스는 전자를 얻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얘는 그래서 지금 전자를 N개 얻었다. 얘는 얻은 전자수가 되는 거야. 됐니? 그래서 조금 더 가면 17쪽에서 이제 플로린보다 훨씬 잘하는 게 염소야. 염소 17쪽 친구고 그 다음에 16쪽에서 산소만큼 잘 안 나오긴 하는데 황 생각해보면 얘는 염소 얘는 황이거든? 그러면 얘는 밖에 7개가 있어. 전자를 하나를 받아.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가 되지? 이렇게 한 개 얻은 거야. 그 염소 이름이 아니라 이름이 뭐가 되는 거야? 염화이온이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됐니? 그 다음 이 친구 16쪽이야. 전자 몇 개 얻어? 2개 얻는 거야. 그럼 몇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붙이고 이름에 뭐 붙여줘야 돼? 황화이온이라고 해야 돼. 이게 그래서 이게 이름이 틀리면 틀리는 거야. 만약에 내가 뭐 얘는 준우를 불렀는데 준후라고 쓰면 안 되는 거잖아. 전혀 다른 거지. 이게 조금이라도 명칭이 바뀌면 그냥 아예 다 다른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황 같은 경우에는 저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황화이온 같은 경우에는 16번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양성자수가 16개였어요. 근데 원래는 전자수도 16개였는데 2개를 얼어. 그러면은 18개가 되지. 그래서 몇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총 전자수가 18개가 되기 때문에 누구의 전자 배치가 되는 거냐면 아르곤의 전자 배치가 된다고 보면 돼. 그래서 솔직히 지금은 선생님 안 와닿겠지만, 그래서 이제 음이온들 같은 경우에는 비금속 원소들 같은 경우는 전자를 그 자리에 채우기 때문에 같은 주기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가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질소 같은 경우는 2주기니까 헬륨, 산소도 2주기니까 헬륨, 그 다음에 플루론도 2주기니까 헬륨. 그러면 3주기면 누구 있니? 인이랑 황이랑 염소랑 있지? 걔네들은 아르곤. 이런 느낌으로. 됐어? 그래서 일단은 금속, 비금속 이런 느낌으로 가주면 돼. 좀만 힘내 얘들아. 이렇게 힘든가? 얘 아직 친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넘어가셔서 자 이제 57쪽 그래서 봐봐. 그래서 이제 양이온이랑 음이온에 관한 거 요렇게 이제 갖고, 그래서 그러면 이온 결합은 이제 왜 하느냐? 이거는 이제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안정해지고 싶어. 나는 이제 비활성 기체가 되고 싶어. 그래서 이제 이온 결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속 원소가 있고 비금속 원소가 있으면 이 친구들은 지금 금속 원소 전자를 잃고 싶고 비금속 전자를 얻고 싶으니까 금속 원소가 비금속 원소한테 뭐를 주게? 전자를 주는 거야. 전자를 주면 얘는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고 이 친구는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돼요. 그러면 문제는 이온은 플러스 전하고 마이너스 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 사이에 전기력이 작용하게 되거든. 그래서 얘네들 사이에 전기력이 작용해서 이제 이온 결합 물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전기력이 작용한다라고 해서 뭐라고 하느냐? 쉽게 말해 전기력인데 다른 말로 정전기적이라고 해. 뭐 용어니까 어쩔 수 없지. 그래서 금속 원소가 비금속 원소에서 전자를 주면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이제 이온 결합 물질이 생긴다. 그렇게 이제 얘기해. 그렇게.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진짜 그리기 쉽지만 그려야겠지? 예를 들면 나트륨이랑 염소야. 왜 하필이면 이 친구들이 뭐지? 염화나트륨이 제일 많으니까. 그 나트륨 생각한다. 나트륨은 11 플러스 3주기야. 그 다음에 염소는 17번 3주기야. 너무 싫다. 밖에 것만 그리는 거 이해해주세요. 그래서 얘는 밖에 전자가 1개가 있고 염소는 밖에 전자가 7개가 있어. 됐지? 그러면 어떻게 되게? 얘는 전자를 버리고 싶고 전자를 얻고 싶잖아? 그럼 전자가 여기서 여기로 하나 이동하는 거야. 됐니? 그러면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하나 이름으로 해서 전자가 10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는 무슨 전화? 플러스가 되고요. 그러면 지금 얘는 전자가 10개니까 신경 써가지고. 그래서 전자 배치로는 누구 전자 배치가 되냐면 네온 전자 배치가 되는 거야. 플러스. 그 다음에 얘는 전자 하나 받았지? 그럼 18개가 되거든? 그래서 아르곤 전자 배치가 되면서 대괄호 하고 마이너스. 됐니? 요렇게 해서 이온 결합이야. 그래서 대괄호 보이면, 그러니까 두 가지 조심. 금속이 보이면 무조건 이온 결합. 그 다음에 뭐가 보이면? 대괄호가 보이면 이온 결합이야. 조심할 건 이게 1대1이거든요. 전자를 1개 주면 1개 받아야 되고요. 전자를 2개 줄 건 몇 개 받아줘야 돼? 2개를 받아줘야 돼. 그래서 금속 원소가 잃은 전자수랑 그 다음에 이제 비금속 원소가 얻은 전자수랑 같아야 되거든. 그래서 잃은 전자수, 얻은 전자수 같아야 돼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만약에 그래서 마그네슘이랑 이게 예를 들면 마그네슘과 예를 들면 염소를 생각하면 우울해지는데 마그네슘 일단 생각해볼게. 마그네슘은 이제 12번이야. 그래서 3주기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주기표 나오면 딱 이게 원소 나오면 몇 주기 몇 쪽 알아야 된다는 게 약간 이런 의미도 섞인 건데 여기 이제 8개가 있고요. 밖에 몇 개가 있어? 2개가 있어. 받아줘야 되거든. 근데 문제는 염소는 몇 개밖에 못 받아? 1개밖에 못 받지. 그러면 어떻게? 염소 원자는 1개밖에 못 받는데? 염소 원자는 1개밖에 못 받는데 어떻게? 이런 경우 염소가 몇 개가 있으면 되게? 2개가 있으면 되는 거야. 2개가. 그러니까 여기에 17 플러스 여기에 17 플러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각각 1개씩을 받아주는 거야. 됐니? 그래서 지금 염소는 염화이온이 돼서 마이너스, 염화이온이 돼서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제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마그네슘 이온이 돼서 2 플러스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온 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온 결합은 중요한 건 일단 금속과 비금속 원소의 결합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금속 원소가 주는 전자수랑 비금속 원소가 받는 전자수가 같아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 이온 결합 물질도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얘도 이제 전기적으로는 중성이야. 하나 넘어와봐. 58쪽 넘어와봐. 넘어와봐. 이거 통으로 하고 해서 해야겠다. 좀만 힘내. 야 여기 어렵다. 어려워서 졸린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형성된 물질은 그래서 이제 이온결합 물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온결합으로 생기는 물질을 이제 이온결합 물질이라고 하는데 일단 조심할 건 이온결합 물질 같은 경우에는 금속 원소가 비금속 원소한테 전자를 주는 거지 얘네들 내부에서는 전자수가 바뀌지 않거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온결합 물질 이걸 1번이라고 달기는 힘들거든. 연계를 살게. 일단 이온결합 물질은 전기적으로 뭐다? 전기적으로 중성이야. 무조건 전기적으로 중성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금속 원소가 1은 전자수랑 이꼴 그 다음에 비금속 원소가 얻은 전자수가 같아야 돼. 그래서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금속 원소는 어차피 양이온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양이온의 총 전하량이랑 그 다음에 음이온의 총 전하량이 같아야 돼요. 이렇게 이제 같아야 돼.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여기 나트륨이랑 염소 좀 볼까?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이 이온이 되면 나트륨 이온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염소 같은 경우에는 염소가 이온이 되면 한 개 얻어서 염화이온이 돼요. 근데 지금 얘네 둘이는 지금 전하량이 같지? 그러니까 몇 대 몇으로 반응한다? 1대 1인 거야. 전하량의 비가 똑같아야 돼. 이게 무조건 그래서 이온은 무조건 이제 조금 외워주긴 해야 되는데 같아야 돼. 이 친구들을 볼게. 마그네슘과 염소 같은 경우에는 마그네슘 이온은 Mg2 플러스야. 됐어? 근데 염화이온은 Cl-Cl-거든? 근데 문제는 이 친구가 전하량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얘가 전하량이 이 친구의 2배가 될 수는 없으니까 개수가 몇 배가 되는 거게? 개수가 2배가 되는 거야. 개수가 2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얘네들 총전하량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마그네슘이랑 염소 같은 경우에는 이 녀석의 개수비가 1대 2여야 돼. 1대 2. 왜냐하면 전하량이 어때야 되기 때문에 같아야 되기 때문이야. 개수비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하량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개수비가 1대 2가 돼야 돼. 그러면 1대 2가 돼야 돼. 좀만 더 갈게. 그럼 만약에 칼슘 2 플러스랑 산화 2 마이너스는 개수비 몇 대 몇이면 될 것 같아? 1대 1이면 돼.
양이온을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뭐를 나중에 쓰시고 음이온을 뒤에 쓰세요. 음이온을 쓰고 여기다 개수비를 표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n 대 m으로 쓰는데 여기서 n이랑 m은 개수가 아닌 걸 조심. 얘네들은 개수가 아니라 개수 b야. 개수 b. 그러니까 지금 개수 b.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거 쓸 때 어떻게 쓰냐면 나트륨을 써, 염소를 써. 개수 b가 몇 대 몇이야? 1대 1이지? 1은 안 쓰는 거야. 됐니? 끝.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마그네슘이랑 염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워야겠다. 오죠. 한솔이 있다고 하냐. 자, 그래서 얘는 양이온 써, 음이온 써, 개수비 몇 대면? 1대 2지? 1대 2를 밑에다 써주는 거야. 됐어? 그 대신에 뭐는 생략? 1 생략. 그 다음에 칼슘이랑 산소잖아요. 칼슘, 산소. 개수비 1대 1이죠? 생략. 그 다음에 알루미늄 염소죠? 알루미늄 염소인데 그러면 양이온 쓰고 음이온 써. 근데 이제 개수비가 몇 대면? 1대 3이지? 누구 생략? 1 생략.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되고 대신 이름을 부를 때는 음이온을 먼저 불러주는 거야. 이름 부를 때는 음이온 이름을 불러준 다음에 양이온 이름을 불러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는 음이온이 염화, 양이온이 나트륨. 그래서 얘는 이름이 뭐가 되는 거게? 염화 나트륨이야. 됐니? 그러면 얘는 음이온이 뭐지? 염화, 양이온이 마그네슘이잖아? 그럼 이름이 염화 마그네슘이야. 그 다음에 얘는 산화 칼슘, 염화 알루미늄이야. 거기까지 됐어? 그래서 화학식 쓰는 거는 당연히 나오는 거니까 당연히 나오는 건데 화학식을 외우면 안 되고 화학식을 만드는 법을 알아야 돼. 그래서 잠깐 정리를 하면 이온계란물질 1번 얘는 무슨 원소와 무슨 원소? 금속 원소와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간 결합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쨌든 물질이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중성. 그래서 금속 원소가 잃은 전자수랑 비금속 원소가 얻은 전자수가 같아야 돼. 그래서 양이온의 총전화량이랑 양이온의 총전화량이랑 음이온의 총전화량이 같아야 돼. 그래서 이제 화학식을 쓸 때 이렇게 쓰는 거야. A의 n 플러스 이제 약간 이제 규칙 갈게요. n 플러스 B의 n 마이너스면 자 화학식을 쓸 때는 무조건 무슨 이온 먼저 써라? 화학식을 먼저 쓸 때는 양이온 먼저 쓰고 음이온 나중에 쓰는 거야. 여기가 됐니?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자 여기 지금 전하량비랑 개수비가 무슨 관계인 거 보여? 반대인 거 보이니? 전하량비가 졸지 마세요. 2대 1이면 개수비 1대 2예요. 지금 여기서 몇 대 몇이면 3대 1은 몇 대 몇인 거 보여? 1대 3인 거 보이지? 그러면 얘가 n-고 n 플러스면 얘네를 뒤집어 써주면 돼. 여기에 n을 쓰고 여기에 m을 쓰면 되는데 조심해. 그래서 여기서 이 n이랑 m을 쓰는데 요건 이때 조심하면 개수가 아니라 개수 비인데 뭐는 생략, 1은 생략. 1이거나 1은 생략 혹은 그래도 어떤 면 생략. 같으면 생략. 그 다음에 이제 명명을 할 때는 이게 영어니까 음이온부터 붙여줘야 돼. 음이온 이름부터 붙여주고 그 다음에 양이온 이름 불러주는 거야. 요렇게 돼야 되거든. 얘는 연습 좀 하고 가야 돼. 자, 그래서 보자. 일단 보자. 쓰지 마. 보자. 그래서 나트륨이랑 그러면 세 가지를 해볼게. 제일 잘 나오는 거. 나트륨 염소. 그 다음에 칼슘 2 플러스. 염소는 그냥 쓸. 그 다음에 보통 제일 잘 나오는 게 산화이온. 어차피 한 거잖아. 알루미늄 3. 보통 상가 플러스 상가이온 같은 거 알루미늄 값
얘네 먼저. 자, 얘는 몇 대 몇 수로 결합해야 될 것 같아? 똑같으니까 1대1이야. 뭐부터 쓰라고? 나트륨 쓰고 염소 쓰고. 됐어? 이름은 염화 나트륨이야.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이렇게 간다. 자, 그럼 얘네 개수비 몇 대 몇 대야 될 것 같아? 2대1 돼야 돼. 그러면 나트륨 쓰고 산소 쓰는데 2대1 대 1 생략이야. 됐니? 이름은 뒤집어 주세요. 이름은 산화 나트륨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요렇게도 갈게. 얘는요? 몇 대 몇이어야 될 것 같아? 1대2야. 그러면 CaCl 1대2인데 누구 생략? 1 생략. 이름은 염화 칼슘. 그 다음에 요렇게 되면 몇 대면? 1대1이어야 돼. 전화랑 똑같으니까. 그러면 CA5 쓰고, 그래서 개수가 아니라 개수 B야. 그래서 얘는 산화칼슘. 자, 그 다음에 알루미늄 갈게요. 자, 얘는 몇 대면? 전화량이 3대1이니까 제일 개수가 몇 배 많아야 돼? 3배 많아야 돼. 몇 대면? 1대3 돼야 돼. 그러면 알루미늄 염소인데 개수비는 1대3이어야 되니까 1 생략. 이름은 염화 알루미늄.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 요거 힌트는 최소 공배수로 맞춰주면 좋아. 3뿔 2마니까 몇 수로 통일해 주는 거야? 6으로 통일해 주는 거야. 그러면 얘는 둘, 얘는 셋 있으면 6뿔 6마니까 맞지? 그러면 2대3이면 되거든? 그래서 저기서 뒤바꿔 주라고. 이렇게 그러면 2, 4.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산화 알루미늄. 이거 만들 수 있어야 돼. 만들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너네도 해봐. 내가 똑같이 갈게. 똑같이 안 지우고 갈게. 그래서 여러분들 6개를 만들어 보시는데요. 칼슘이온이랑 플로리니온, 그 다음에 마그네슘으로 갈게. 마그네슘이온이랑 황화이온으로 갈게요. 황화이온, 그 다음에 저 3가는 알루미늄 그대로 가야겠다. 지밖에 없네. 그대로 가자. 철로 가자. 철로 해도 되겠다. 철. 별로 없지만 3과 플러스니까 한번 만들어봐. 6개 만들어봐. 짠짠짠 6개만 만들어봐. 그냥 빈칸에 써도 상관없는데 생각보다 되게 어색할걸? 생각보다 되게 어색할걸? 써봐. 눈으로만 하지마. 글로 이거 써봐. 이거 생각보다 되게 어색해. 안 어색할 것 같지? 되게 어색해. 그리고 원소 배웠을 때 첫 글자는 무조건 대문자고 두 번째는 무조건 소문자예요. 한글까지는 쓰라고는 안 하겠는데 화학식은 써봐. 되게 어색해. 어디 가볼까? 슬슬 가볼까? 이게 되게 어색할 거야? 이게 어색한 거 보통 보여주기 싫으니까 내가 바로 보진 않을 텐데. 자, 가자. 자, 그래서 헷갈릴 것 같으면 요렇게 바꿔 쓰는 거 계속 계산하면 돼. 그래서 첫 번째 KF. 이거 맞았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K2S. 그래서 밑에 써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MgF. 그 다음에 네 번째는 MgS. 몇 개 맞았나 한번 봐봐. 그 다음에 철 Fe, F3. 이상하다. 진짜 이상하다. 그 다음에 Fe2S3 이렇게. 그래서 이름은 얘는 Fe2S가 더 많이 나왔네. 네, 자, 그래서 얘는 이름이 플로리나 칼륨.
이 친구는 황화칼륨. 뭐 한국어까지는 그냥 뭐. 자, 얘는 플로리나 마그네슘. 그 다음에 얘는 황화 마그네슘. 아, 힘들다. 그 다음에 얘는 그래서 플로리나 철, 황화철.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자, 요걸로 끝날 줄 알았지? 근데 이제 문제는 좀만 더 깊게 들어가면 깊은 것도 아니지. 문제는 다원자 이온이 있어. 그 제가 지난 시간에 드린 그 종이 프린트 종이가 있을 거예요. 거기 이제 주기율표 밑에 이온이 있을 텐데 다원자 이온이 있을 거예요. 한번 보시면 보세요. 옆에 있습니다. 책장 보시면 이 문제는 얘네들은 원자 하나가 이온인 경우인데 원자 여러 개가 모여서 이 친구는 여러 개의 원자가 이제 한 개의 이온을 형성하는 거 이제 다원자 이온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다원자 이온도 이제 좀 잘 나와. 근데 이제 진짜 잘 나오는 거 한 5개만 줄이면 5개만 줄일게. 일단 다원자 이온에는 양이온은 하나뿐이긴 해. 양이온은 하나뿐인데 NH4 플러스. 그래서 NH4 플러스 암모늄 이온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암모늄은 처음 듣지 않을까? 그 중3에 그거 나오지 않아? 그 냉각제에 질산암모늄 나오지 않아? 아, 네. 그 암모늄이 암모늄이야. 그래서 NH4 플러스. 그것도 옛날에 왜 농협이라고 여러 번 하겠는데. 이게 약간 전화랑 좀 말씀 좀 드리면 이게 이제 수소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하나이길 좋아해요. 수소가 여기 지금 1족의 맨 끄트머리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하나이라서 H 플러스 되는 거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질소 같은 경우에는 얘가 15족이죠. 질소가 15족인데 이 친구는 전자를 3개를 얻거나 5개를 잃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지금 이 녀석 4개에 3-1에서 합하면 플러스 하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전화랑 계산해줘도 되기는 해. 그렇게 결합했다는 건 아니지만 다른 결합이긴 한데 어쨌든 얘는 암모늄 이온이야. 조심할 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게 한 덩어리야. NH4가 한꺼번에 플러스야. NH4 플러스야. 그 다음에 음이온들이 묻는데 음이온은 잘 나오는 게 일단 제일 잘 나오는 거 첫 번째 OH 마이너스. 이 친구 처음 보니? 이 친구는 이제 뒤에서 읽어주세요. 수, 산, 화, 이온. 됐어? 수산화이온. 그 다음에 그 산소가 결합한 이온 3개가 되게 잘 나오는데 첫 번째가 NO3 마이너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CO3 2 마이너스, 세 번째가 SO4 2 마이너스거든. 그래서 아까 황이랑 그게 산자 듣냐 안 듣냐 이게 되게 틀린 게 이 친구는 조심할 게 NO3 그러니까 질소 원자 1개랑 산소 원자 3개가 붙어서 통째로 마이너스야. 앞부터 가주는데 얘가 질소 산소인데 소 생략. 그래서 얘는 질산. 근데 웃긴 건 얘는 화 안 붙인다. 질산이온이야. 그래서 질산 질소 달라. 그럼 얘는 이름 뭘 것 같아? 참고로 얘는 탄소인데. 그냥 속으로 생각해봐. 이온 어떻게 될 것 같아? 얘는 무슨 이온이어야 될 것 같아? 얘는 탄산이온이다. 그래서 사이다에 들어있는 탄산 얘야. 그럼 얘는 무슨 이온이게? 얘는 황산이온이야. 됐어? 그래서 다원자 이온은 좀 조심해야 돼. 얘네 5개는 잘 나오거든? 얘네 5개는 되게 잘 나와서 어떤 느낌이고 하니 오차 이런 느낌이시면 되거든요. 아까랑 비슷하게 가볼게요. 그 다음에 아까랑 비슷하게 가볼게요. 좋아. 아까랑 비슷하게 가볼게요. 아까 비슷하게 가보면 자 7번 보세요. 준호야. 자 그래서 요렇게 결합하면 몇 대면 1대1이지? 그러면 얘는 그냥 KOH로 쓰면 돼. 됐어? 음이온이 수산화거든? 그래서 얘는 이름이 수산화 칼륨이야. 먼저 많이 들어보셨던 느낌. 수산화 칼륨. 자, 그 다음에 자 요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몇 대 몇인 거 똑같아? 2대1인 거 똑같거든? 2대1로 결합해야 되는 거 똑같아. 약간 티가 나네. 그러면 2대1 K2
돼. 자, 여기서부터 얘랑 얘는 1대1로 결합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원칙대로 쓰면 CaOH2잖아요. 자, 좀 이상하지 않아? 이게 수학에서도 이거 뭐야? 마이너스 하니까 제곱은 얘만이잖아. 이럴 때 전체로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로 쳐줘야 되지. 이렇게 되면 H만 두 개 갖거든? 뭐 해줘야 되게? 가로 쳐줘야 돼. 앉아주면 틀려. 그래서 얘는 이름이 뭐게? 얘는 수산화 칼슘. 엄청 잘 나오는 얘기는 해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쉬워. 한 1대1이니까 얼마? CaCO3. 그래서 무조건 가로를 칠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이름이 탄산칼슘. 그래서 석회암에 나오는 탄산칼슘이 이 친구야. CaCO3. 그 다음에 이제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도 알루미늄 올라오면 얘랑 1대3으로 결합해야 되거든. 그러면 알루미늄 1대3인데 이렇게 되면 H만 3개 같으니까 뭐 쳐줘? 가로 쳐줘야 돼. 수산화 알루미늄이야.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쟤도 똑같아. Al2CO3의 3거든요. 이상하잖아. 그래서 여기서 뭐 하면 되게? 가로 치면 돼. 됐어? 그래서 얘는 탄산 알루미늄이야. 됐어? 그래서 다원자 이온이 혹시라도 나오면 이게 뭐 의미가 없어요. 그냥 중학교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다 의미가 있어. 그래서 탄소, 산소에서 4개 원자가 한꺼번에 2-는 뜻이기 때문에 모르겠으면 그냥 얘를 그냥 똥으로 하나라고 생각하고 가주면 좋아. 하나라고 생각하주면 좋아. 안 되겠다. 요것만 해보고 좀 쉬자. 좀 해야겠네. 그래서 해볼게요. 니네께 더 잔인한데? 내가 보니까 얘 하나 붙였어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 자꾸 마그네슘밖에 없지? 황산이온도 가봐야지. 그 다음에 3가 플러스 마그네슘 하나. 수성과 가자. 알루미늄으로 가자. 얘는 뭐 없으니까. 자, 얘도 한번 써봐. 얘도 6개. 한번 해봐. 요거만 하고 시작. 어색할걸. 어색하니까 지금 해봐야 돼. 분명히 지금 화학 선행한 애들이 올 거란 말이야. 화학 선행한 애들은 여기 되게 쉽다고 생각하고 넘어갈 거란 말이야. 걔네들이 저기라고 여기는. 어색하지? 얘 되게 어색하다니까요. 무조건 양이온 먼저 쓰세요. 양이온 먼저 쓰고 그냥 옆에 개수비. 얘는 그냥 쓰면 돼. NH4NO3 무한수가 질산 아모늄. 자, 그 다음에 여기 먼저 가면 얘는 NH4S5인데요. 지금 얘가 2대1이니까 이상하지? 가로 쳐주면 돼. 됐어? 그래서 얘는 황산 아모늄. 됐니? 황산 아모늄. 자,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 이제 세 번째. 자, MG 원래는 NO3 2인데요.
어디까지? 어디 채워? 가로 쓰면 돼. 가로. 그 다음에 MgSO4. 얘는 채울 거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 자, 알루미늄.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NO3거든요. 1대3이어야 되니까 가로.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쟤는 이제 Al2SO4 3인데 뭐 가로. 됐어? 요렇게 써주면 돼. 그래서 이게 덩어리라고 생각하고서 다원자 이온은 써주셔야 되는데 이게 문제 그냥 항상 나요. 항상 수학식 쓰시오. 문제 나오거든요. 이런 거 틀리면 아까운 거지. 왜냐면 지금 배울 때는 어려운 거지만 그때는 이제 이런 거 문제 나오면 생각 안 하고서 풀 수 있는 문제니까. 그래서 어쨌든 요는 화학식을 외우는 게 아니야. 뭐를 외워야 돼? 이온을 외워야 돼. 이해갔니? 이온을 외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여기서 조심할 건 이건 개수가 아니라 개수인데요.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뒤바꿔서 써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는 이유가 전기적으로 모이기 때문에 중성이기 때문에. 됐어? 5분만 쉬자. 안 되겠다. 힘들어 보인다. 일단 5분만 쉬자. 안 되겠다. 자, 그래서 52쪽, 58쪽, 아니 58쪽, 58쪽. 자, 그래서 58쪽. 그래서 이제 연결해서 더 가면 안 되겠다. 오늘 딱 요 파트만 해야겠다. 자, 그래서 이제 비용결합치. 그래서 금속 원소랑 비금속 원소 간에 양이온이랑 음이온이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전기적으로 중성이라서 이제 화학식 만드는 거 이렇게 했었었는데 약간 이제 또 개수비에 가면 얘기 조금 할게요. 이게 지금 이제 금속 원소랑 비금속 원소 간의 이제 결합.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양이온이랑 음이온이 이제 결합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조심하실 게 있어요. 이제 뭐냐면 양이온이랑 음이온을 이런 식으로 1대1로 결합하면 되는데 실제로는 이 전기라기로 하는 게 꼭 얘네들끼리만 작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렇게 엄청나게 무대기로 결합을 해요.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이제 무대기로 이제 결합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서 거기 첫 글자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 양이온이랑 음이온이 정말 수없이 많이 결합이기 때문에 엄청 많이 결합을 해서 실제로 얘는 상온에서 고체 상태예요. 양이온이랑 음이온이 수없이 많이 결합해서 입체 구조를 갖춘다. 그래서 이제 고체 상태고 보통 우리가 얘를 뭐를 이룬다라고 얘기하면 결정을 이룬다라고 표현해. 그래서 조심할 게 이게 그래서 개수가 아니라 개수 B인 거야. 그래서 개수가 아니라 개수 B인 이유가 양이온, 그러니까 A 양이온이랑 B 양이온이 한 개 결합해서 하는 게 아니라 A 양이온이 100개가 있으면 B 양이온도 100개가 있어. 이런 뜻인 거야. 그래서 저게 이제 개수가 아니라 개수 B인 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고체를 이루고 이제 결정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이 친구들 사이에 인력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얘는 뭐가 되게 높냐면 녹는 점이랑 끓는 점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상온에서는 주로 무슨 상황? 상온에서는 주로 이제 고체 상태, 그래서 결정 상태로 이제 존재를 합니다. 양이온이랑 음이온 사이에 이제 인력이 엄청 크기 때문에 상온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고체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상온에서 고체 상태고 그 소금 생각하면 돼. 소금이 이제 이온 결합이 있으니까 고체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웃긴 건 단단하기는 한데 만약에 이게 얘한테 이제 한쪽에 이제 힘을 주는 경우 부스러지는 경우가 있어. 왜냐면 쟤한테 이제 힘을 줬어. 그럼 이제 한 층이 미끄러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음이온 크게 그려야 되네. 몰라. 잘못했다. 자, 여기서 이제 힘을 가해서 한 층이 이제 미끄러지면 자, 이런 식으로 한 겹이 이제 미끄러지는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되면 같은 종류 전하가 돼버리죠. 이렇게 되면 얘네들 사이에 반발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단단하기는 한데 힘을 가하면 쉽게 조금 부서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 그래서 얘는 단단하지만 이제 힘을 가하면 쉽게 이제 부스러지는데 이게 이제 힘을 가했을 때 이제 이온층이 밀리면서
이제 같은 종류의 전하끼리 반발력이 작용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쉽게 이제 부서지는 경향이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물에 대한 용해성. 자, 여기서 이제 용해와 융해의 차이가, 용해는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설탕을 넣으면 용해인데 설탕 액체가 돼버리면 융해라고 하거든. 용해라고 하거든. 그래서 용해성이 웃으면 안 되는데 귀엽네. 얘는 이제 대체로 커서 물에 잘 녹아. 대부분의 이온 결합 물질은 이제 물에 잘 녹는데 왜 대체로라는 표현을 쓰냐면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앙금이라고 해가지고, 앙금 들어봤지? 앙금 물에 안 녹거든. 그러니까 영화들 대체로 물에 되게 잘 녹는데 앙금이라고 해서 물에 안 녹는 친구들이 있어. 그래서 이거는 근데 거의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굳이 치면 뭐 염화은이라던가 등등등 있지. 이런 친구들은 좋지는 않아. 그래서 이제 물에 대한 용해성은 이제 대체로 크다. 그래서 물에 대한 용해성이 대체로 이제 큰 이유는 이 물 같은 경우에는 전하를 띠는 입자가 되게 잘 녹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물 분자의 이제 특징인데 이게 이제 5번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자, 이거는 진짜 중요하니까 얘는 발표하는데, 자, 여섯 번째는 전기전도성. 이건 진짜 중요해. 전기전도성은 진짜 중요해. 전기전도성. 그래서 이제 전기전도성은 전류가 흐르는 소리인데, 전류가 흐르냐 안 흐르냐 요걸 이제 전기전도성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전기전도성은 일단 고체는 없어요. 그러니까 고체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왜냐면 전류가 흐르려면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도 보다시피 양이온이랑 음이온이 진짜 단단하게 결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고체는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다만 요거는 기억하실 게 액체랑 수용액 상태에서는 있어요. 여기서 액체와 수용액이 다르니까 하면 달라요. 그러니까 설탕으로 예를 들면 설탕이 물에 녹으면 수용액, 설탕이 엿처럼 되면 액체야. 이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 전도성이 이제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온 결합 물질 고체가 전기 전도성이 없는 이유가, 이게 전류가 흐르면 전자가 이동이 자유로워야 되는데 전자가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어. 단단하게 결합되면 할 수가 없는데, 액체랑 수용액 상태가 되면 제가 물속에 녹아서 양이온이랑 음이온이 나눠져요. 이렇게 됐어? 나눠져 버리면 얘네가 이온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서, 만약에 여기 전극을 연결하면, 그래서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이 되면 양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가고 음이온이 마이너스 잘못 썼다. 양이온이 마이너스 극하고 음이온이 플러스 극으로 이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 있거든. 그래서 액체나 수용액에서 우리가 전기 전도성이 있는 이유가 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서 그렇다. 참고로 이온 결합 물질이 이런 식으로 물이나 액체가 됐을 때 이렇게 이온으로 나눠지는 걸 이온화된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어쨌든 움직이면서 양이온은 무슨 극으로 가냐? 마이너스 극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음이온은 무슨 극으로 이동한다? 플러스 극으로 이제 이동하면서 전류가 되게 잘 흘러. 그래서 만약에 나머지 거는 안 난다 해도 전기 전도성 얘기는 꼭 나올 수 있다가 아니라 꼭 나와. 됐니? 꼭 나와. 참고로 물속에 들어갔을 때 얘가 이제 물에 잘 녹는 이유에 관한 거는 이따가 공유결합하고서 갈게. 일단은 요렇게가 이제 이온결합 물질이다. 됐어? 많지? 많지? 선생님이 오늘 약간 뒤에 나가는 거 포기해서 오늘 하루만 하자. 포기하자. 여기 하는 게 안 같아. 확실하게 하고 가자. 이렇게 이온결합. 그래서 어쨌든 가장 기본은 이거야. 금속과 비금속. 그래서 선생님이 주교육할 때도 금속 구별 잘해야 돼 라고 했던 게, 그거 구별만 하면 안 외워도 내가 이온결합 물질은 구별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니? 그래서 주로 많이 졸려? 어떻게 카메라
맛있는 그래. 파이팅. 너무 졸리면 어제 뭐 했어? 어제 게임했어? 그래. 왜? 토요일 원래 그 다음날 오히려 늦게 일어나기 쉬운 거 아니야? 나도 어제 한 3시간 잤나? 이상하게 저기 오전에 출근할 때 되면 밤에 뭐 하고 싶지 않아? 이게 동영상도 더 재밌고 그러니까 최악은 음악 잘못 들으면 나는 잠을 못 자. 이제 밤에 음악을 들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파이팅. 자, 이게 오전에 일찍 일어나라 그러면 더 잠이 안 오죠?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익숙해져야지. 익숙해지자. 자, 그래서 거기 58초 중간에 와봐. 자,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온결합물질이란 중간에 표 잠깐만 보면, 자, 3번 동글뱅이 3번이야. 자, 그래서 이제 염화, 나트륨, 소금 나왔는데 거기서 핵심은 나트륨이다. 나트륨이 금속이니까 이온결합이야. 그 다음에 이제 염화, 칼슘은 제설제. 이거는 요 근래 2학기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물에 녹으면 열을 발생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설제로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산칼슘은 거기 달걀 껍데기라고 써있는 하나 더 쓸까? 석회암, 달걀 껍데기, 조개 껍데기, 베리암 이런 거. 그래서 칼슘 체크해. 칼슘. 금속이 있으니까 이온결합물질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수산화 마그네슘 체크해.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제산제는 이제 속 쓰릴 때 그 산성 성분을 중화시켜주는 게 제산제거든요. 얘가 이제 염기라서 이제 그랬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 나온 거 말고 금속, 비금속 섞여 있으면 이온결합 물질이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해 주는 거야. 이렇게 이온결합. 자, 앞으로 오시면 자 이제 57쪽 와보자. 자, 57쪽에 이제 공유결합. 여기는 자 이제 이온결합 끝났어. 끝났지만 끝난 게 아니겠지. 그래서 끝난 게 아닌데, 자 어쨌든 이제 두 번째 공유결합. 여기 또 그렇지. 요새 이제 공유경제 막 이런 거 했다가 이제 자 어쨌든 이제 공유결합. 일단 공유결합은 체크는 이거 핵심은 이거예요.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사이의 결합을 공유결합이라고 그래. 비금속 원소, 비금속. 자, 얘는 이제 뭐가 문제냐면 금속, 비금속은 너무 좋은 게 금속은 어차피 전자를 잃고 싶어 하고 비금속은 전자를 얻고 싶어 해서 금속은 전자를 잃고 비금속은 전자를 얻으면 이제 전기적으로 중성되면서 오케이 이온결합을 이제 할 수 있는데 비금속이 문제야. 왜 비금속이 문제냐면 얘도 전자를 얻고 싶어 하고 얘도 전자를 얻고 싶어 해. 그럼 둘 다 갖고 싶어 하면 하나가 이성적으로 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어떻게 선택하냐면 내가 전자가 필요해. 너도 전자가 필요해? 그러면 내 거를 네 것처럼 하자. 그럼 네 것도 내 걸로 해줘. 이렇게 되는 거야. 뭔 소리야? 그래서 이게 공유결합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수소를 예를 들게요. 수소 같은 경우에는 1번이고요. 1주기이고요. 밖에 전자가 1개가 있어요. 얘는 전자가 몇 개가 필요하냐? 1개가 필요해. 1개가. 그래서 나 1개 필요하니까 좀 너도 1개 좀 주지 않으련? 그래서 이유탄수소끼는 어떻게 하냐면 얘도 전자가 1개가 필요하고 얘도 전자가 1개 필요하니까 얘네들끼리 서로 공유를 해버리는 거야.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내 것도 네 거, 네 것도 네 거. 이렇게 해서 그러면 얘 입장에서 나 전자 2개, 오케이. 얘 입장에서 전자 2개,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게 공유결합이야. 그래서 말 그대로 비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끼리 뭐를 공유를 해서 전자쌍을 공유를 해서 내 것처럼 생각하자 라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공유결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수소 같은 경우는 둘이 항상 같이 다녀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입자를 뭐라고 한다? 분자라고 해. 그러니까 이온결합물질은 분자가 있을 수가 없어. 걔네들은 항상 덩어리로 엄청 많이 규칙적으로 결합해 있기 때문에 분자가 없지만 얘네들은 일정한 개수비로 그냥 다녀. 일정한 개수가 결국 다니기 때문에 얘는 분자.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1개가 필요하니까 1개를 공유하는 거야. 1개가 필요하니까 1개를 공유하는 거야. 요 전자쌍 우리가 무슨 전자쌍이라고 얘기하냐면 공유 전자쌍이라고 해. 그래서 공유 전자쌍. 그래서 한 쌍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전자쌍은 총 4쌍까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밖에 전자가 몇 개 있을 수 있으니까 8개까지 있을 수 있으니까 4쌍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우리가 쓸 때 분자식으로 쓰고요. H, 수소가 2개가 붙어 다닌다 그래서 H2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숫자는 결합해 있을 때 조그만 숫자를 쓰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단으로 2호와 O2의 차이는 얘는 5가 떨어져서 다니는 거고 얘는 5가 붙어서 다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다 이유가 있어. 그래서 참 복잡하다. 그치? 그래서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이제 분자. 그러면 여태까지 이제 정리를 조금 해보면 17쪽부터 생각할게. 17쪽 결론부터 좀 얘기할게. 생각해보면 17쪽은 원자과 전자수가 7개예요. 7개, 6개, 3개, 아이 저참 5개, 4개거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얘는 한 개가 필요하니까 얘는 한 개가 필요하니까 자기 것도 한 개를 또 공유를 해. 그래서 17쪽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공유전자에서 한 쌍만 든다고 보시면 돼요. 한 쌍. 그럼 16쪽은 몇 쌍? 얘는 2쌍, 이 친구는 3쌍, 이 친구는 4쌍을 만드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제부터 이제 하나를 이제 시작을 하면 수소랑 하는 거를 얘기를 해볼게. 정말 그리기 쉽지만 17쪽 가장 대표가 염소니까 염소를 생각을 해볼까? 염소 같은 경우에는 17번이야. 만약 안 그래. 여기 2개, 8개 있고 밖에 몇 개가 있어? 밖에 7개가 있단 말이야. 한 개 채우고 싶지? 그러면 나 한 개가 필요하면 한 개를 공유를 해야 되는 거야. 나 그래서 얘는 한 개 공유하라고 내놓을게. 나머지 7개는 공유 안 해.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염소가 이렇게 쓰면 여기 한 자리가 비죠? 만약에 이제 수소라고 해봤을 때 수소도 이제 전자가 한 개가 필요하니까 수소와 전자가 하나를 공유를 해주는 거야. 이렇게. 됐어? 그러면 염소 입장에서 봐봐. 가장 밖에 전자 몇 개 있어? 8개 있지. 수소는 가장 밖에 전자 2개 있지.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지는 거. 자, 요게 무슨 전자쌍? 공유 전자쌍이고요. 여기 지금 바깥에 중요하진 않은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공유를 안 하는 전자쌍이지. 얘네들 이제 비공유 전자쌍이죠. 그래서 17쪽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한 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개를 내가 필요한 거 공유를 해줘야 돼. 그래서 공유 전자쌍 한 쌍을 만들고요. 얘네들은 이제 비공유 전자쌍은 3쌍을 만들어요. 그러면 총 4쌍이니까 밖에 몇 개? 8개 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얘는 그럼 분자식으로 어떻게 되느냐? HCl이 되는 거예요. 염화수소. 기억하지? 물에 녹으면 염산이야. 염화수소, 염산.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산소 가볼게. 이 산소. 자, 산소는 8번이야. 8번. 그래서 여기 2개, 여기 6개가 있단 말이야. 2개가 필요하지? 2개가 필요하니까 2개 공유하려고 준비하고 나머지 이제 밖에 6개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나머지는 이제 참여하지 않지. 그러면 나 2개가 필요하니까 수소도 2개 공유하자가 되는 거거든. 이렇게. 그래서 요쪽에 수소 하나. 그 다음에 요쪽에 수소 하나. 자, 됐어? 그러면 지금 산소 입장에서 보세요. 밖에 몇 개 맞아? 8개 됐지? 수소 입장 2개, 2개. 공유전자쌍 몇 쌍? 2쌍. 그 다음에 그래서 공유전자 2쌍 만드는 거 보이지? 그 다음에 비공유전자쌍 몇 쌍? 2쌍.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친구 뭐라 그러게? H 2개 5니까 H2 5이야. 됐어? 그래서 얘는 2쌍 만드는 거야. 됐니? 이제 패턴 이제 봐봐. 그럼 이제 15적 대표는 질소. 15적 대표 질소는 7번이거든요. 7 플러스. 그래서 여기 2개가 있고 밖에 몇 개가 있다? 5개가 있어. 5개 있으면 몇 개 필요해? 3개 필요해. 5개 중에 3개가 공유로 참여해야 돼. 그 다음에 2개. 그러면 여기 수소 하나, 여기 수소 하나, 여기 수소 하나. 됐나? 자, 그러면 질소 입장에서 밖에 몇 개 냈어? 8개 됐지? 오케이. 자, 이 친구 보게. 이 친구 보게. 이 친구 보게. NH. 그래서 얘는 NH3. 암모니아죠? 냄새 난다. 그치? 암모니아 찌릿내 나잖아. 그래서 지금 15종 친구들은 공유전자쌍 몇 쌍? 3쌍 만들고요. 그 다음에 비공유전자쌍 몇 쌍? 1쌍이야.
됐어. 이렇게. 그래서 얘는 한 쌍. 자, 그다음 마지막 이제 C. 그래서 이게 아니야 여기까지만 갈게. 그다음에 탄소 가자. 탄소는 6번이야. 자, 그래서 여기 2개가 있고 여기 4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얘는 4개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수소도 몇 개 결합하겠어? 4개가 결합하는 거야.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셋, 여기 넷. 아이고. 그러면 이제 중심 탄소 입장에서 공유전자상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 그러면 총 몇 개가 돼? 8개니까 만족이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 CH4가 되거든요. 이 친구는 뭐게? 얘가 메테인이 돼. 그래서 메테인. 그래서 얘는 비공유전자상을 안 만들어. 그래서 14족은 얘네들은 되게 조금 애매한 게 14족에서 반도체라던가 중금속 이런 거 많은 게 얘는 밖에 8개가 필요한데 4개를 버려도 되고 4개를 얻어도 돼가지고 그래서 이 친구들은 그래서 단독 이온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이온을 만들면 이제 다원자 이온이 되는 경우가 많아.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얘는 기억해두는 게 좋아. 요거는 적어놔. 쟤는 적어두는 게 좋아. 얘는 적어두는 게 좋아. 쟤는 기억해두는 게 좋아. 이게 되는 이유가 어쨌든 옥텟 규칙 때문이야. 바깥에 전자를 몇 개를 갖고 싶어 한다? 8개를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모르겠는데요. 여기 어렵게 되면 장난 아닌 거예요. 쉽게 되면 되게 쉽고 어렵게 되면 되게 어려운 거야. 어렵게 되기 너무 쉬워. 어렵게 되기가 되게 근데 이게 요새 나오는 문제집도 보니까 제가 하나씩 모으고 있는데 점점 문제가 난이도가 올라가는 게 보이거든? 좀 그러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비금속 원자들 어쨌든 쓰면서 보시면 얘네들이 공유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요는 그거예요. 전자를 다 얻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필요한 전자를 이제 공유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중심 전자배치 잠깐 보시면 지금 여기서 중심에 이제 염소 같은 경우에는 총 전자수가 18개가 되기 때문에 이 친구는 결과적으로 아르곤의 전자배치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질소나 탄소나 산소 같은 경우에는 누구 전자배치가 되는 거냐면 10번 네온의 전자배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소는 항상 헬륨의 전자배치를 만들려고 노력한다. 거기까지 됐어. 자,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이 공유전자상 한 쌍이 이렇게 하나 딸랑 있는 경우가 있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요걸 이제 단일결합이라고 하거든요. 저걸 이제 단일결합이라고 하는데 저거 이제 공유전자쌍이 2개가 한꺼번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중결합이라고 해. 그래서 사진 주면 돼. 잘 모르겠다. 그래서 아까 물 같은 경우에는 아니야 그릴게요. 왜 지웠지? 볼 수 있지.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 그래서 금방 그리니까 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공유전자상 2개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공유전자상 2쌍인데 자, 이 경우에는 단일결합이 2개인 거야. 요렇게. 그래서 얘는 단일결합이 2개인데 얘는 지우겠지. 근데 이제 문제는 산소와 산소의 경우에는 달라지는 게 산소와 산소. 얘네들 같이 생각을 해보면 얘도 2개 얻고 싶어하고 얘도 2개 얻고 싶어하거든. 그래서 지금 얘도 2개 공유하고 얘도 2개를 공유하고 싶어해. 그래서 만약에 산소의 경우 8+가 이렇게 있으면 밖에 이제 6개 중에 얘는 2개 공유하고요. 산소와 산소의 경우 이제 비공유전자로 2쌍. 그 다음에 이웃한 산소도 얘도 이제 2개 공유하려고 하고 비공유전자 이렇게.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지금 공유전자쌍이 여기서 2쌍이 한꺼번에 있지? 자, 체크하자. 얘를 몇 중결합이라고 한다? 2중결합이라고 해. 됐어?
단위결합 두 개가 한꺼번에 같이 있지? 이중결합이라 그래. 이중결합. 그 다음에 여기 비공유전자쌍, 비공유전자쌍. 그래서 어쨌든 산소 입장에서는 네온의 전자배치를 갖추는 건 맞는데 단위결합을 두 개를 만들든지 이중결합 몇 개 만들든지 단위결합을 두 개를 만들든지 이중결합을 몇 개 만들든지 한 개를 만들든지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중결합이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산소를 O2로 쓰죠. 그래서 O2인 거예요. 두 개가 같이 놀러다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산소 기체는 요거를 말하는 거다. 참고로 질소도 마찬가지인데 저기 질소는 공유전자 새쌍 만드는 친구거든. 그래서 질소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두 개가 있고 여기 다섯 개가 있는데 세 개가 필요해서 세 개 공유결합 참여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유탄 질소도 세 개 공유결합 참여시키고 두 개 비공유전자쌍이 되거든. 그러면 요렇게 단위결합 세 개가 한꺼번에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몇 중결합이라고 하게? 얘는 3중결합이라 해. 그래서 질소 같은 경우에는 이 질소 분자 얘가 이제 N2가 돼버리면 이게 지금 여기서 손을 두 개를 맞추면 얘는 손을 세 개를 맞추는 건 똑같은 거라서 결합이 되게 세. 그래서 질소 분자 자체는 다른 분자들이랑 결합을 잘 안 하려고 해. 그래서 얘도 반성 있어요. 그래서 이중결합, 삼중결합. 됐어? 그래서 이중결합, 삼중결합으로 세 개는 기억해 주는 게 좋아. 산소기체랑 질소기체랑 하나가 누구냐면 하나 써놓을래? CO2. 이산화탄소는 기억해 주는 게 좋아.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는 기억해 주는 게 좋아.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일단 느낌상 여기 지금 탄소가 가운데 있고요. 네, 탄소예요. 그 다음에 산소가 양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있는 상황인 거냐면 어쨌든 이 친구들은 공유전자쌍이 두 쌍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자기 두 개 내놓고 그 다음에 비공유전자쌍으로 이제 4개 있어서 밖에 어쨌든 6개. 그 다음에 산소는 밖에 4개가 있지. 산소의 밖에 4개가 분자 참여하는 거야. 됐어? 그러면은 이중결합 2개, 이중결합 2개. 그래서 중심 산소는 이중결합 2개를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어쨌든 얘는 14족이니까 공유전자 4쌍 만드는 거 맞지? 그 다음에 탄소는 그렇고 산소 같은 경우에는 16족 자기 2개 필요해서 어쨌든 밖에 10개 돼서 셋 다 네온의 전자배치가 되는 거야. 요게 CO2.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잘라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공유결합은 단일결합도 있고 이중결합도 있고 삼중결합도 있는데 이중결합, 삼중결합 예시로 제일 잘 나오는 게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 조금 심한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독약 있는데 그 사이아나 수소인가 해가지고 그 청산가리 재료가 되는 약간 그 재료 있거든요. 그로 이제 나오기는 하는데 어쨌든 만약에 어떻게 어렵게 나오든 간에 비금속 원소 얘네가 어떤 공유전자 몇 쌍 만드는지는 기억을 해두면 조금 보기는 나. 이쪽도 분자 같은 경우는 좀 여러 가지 더 규칙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어쨌든 비금속 원소랑 비금속 원소끼리는 전자쌍을 고유를 해서 뭘 만들려고 한다? 분자를 만들려고 하는 게 시간이니까 외우 되게 많지. 그래서 이게 미묘하게 되게 다르다는 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무분자 같은 경우에는 잘 나온다. 그래서 넘어가시면 주저씨 자 그래서 이제 공유결합 물질 와봐. 자 그래서 이제 공유결합 물질은 공유결합으로 생성된 물질을 이제 공유결합 물질이라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뭐를 만든다? 분자를 만들어요. 얘네들은 그래서 분자를 만든다. 그래서 이게 전혀 달라. 그러니까 뭐가 전혀 다르다라고 하냐면 이게 이온결합에서 NaCl이랑 공유결합에서 HCl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 이온이랑 염화 이온이 겁나 많은데 비율이 1대1이라는 거고 HCl은 비금속이잖아. 정말 말 그대로 몇 개? 한 개 해서 2개가 짝지어서 다니는 거야. 그게 달라.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분자를 이룬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속 원소가 안 보이면 무슨 원소라고 생각하셔라? 비금속 원소라고 생각해주는 게 좋다고. 그래서 우리 주변의 공유결합 물질 밑에 잠깐 보시면 질소, 과자분기 충전재, 설탕, 조미료, 뷰테인이 부탄이에요. 그래서 휴대용 번호 몰라요. 에탄올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산소, 수소, 산소가 다 비금속이기 때문에 공유결합하는구나.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해줘야 돼. 됐어?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줘야 돼. 그래서 공유결합으로 형성된 것도 이제 분자리니까 당연히 전기적으로 중성이고요. 이 다음에 이 친구는 실온에서 아니야. 이게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뭐랑 뭐가 좀 낮은 경향이 있냐면 녹는 점이랑 끓는 점이 대체적으로 낮아. 조심할 건 비교 대상이 이온결합 물질에 비해서예요. 그래서 분자들의 결합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온결합 물질에 비해서 대부분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이제 낮고요. 그래서 이제 실온에서 액체이거나 모인 경우가 많다. 기체인 경우가 많아. 근데 고체가 아니라는 건 아니야. 예를 들면 설탕 같은 거는 우리 예를 들면 설탕 좀 애매한데. 설탕, 액체나 에탄올 이런 거는 이제 이런 거는 액체인데 조심할 거는 고체 내도도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설탕은 뭐가 되게? 설탕 고체야. 그 다음에 흑연이나 뭐도 고체게. 흑연이나 이제 금강석,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도 이제 고체야. 그래서 전부 다 뭐라는 건 아니야. 전부 다 액체나 기체인 건 아니야. 액체인 기체인 녀석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거지. 이온결합 애들은 거의 다 고체거든요. 그래서 많다는 거고 조심할 건 분자 상태로 존재하긴 한데 얘는 분자로 더 존재를 하거든요. 이 친구는 또 분자로 존재를 안 해요. 얘네들은 그냥 C 이렇게만 쓰고 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심할 거는 얘는 고체인데 이 친구는 뭐로 존재하지 않는다. 분자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과학에서 절대라는 건 없어. 절대 뭐뭐다. 그래서 모두 뭐뭐한다. 아니면 반드시 뭐뭐만 한다. 이렇게 보기가 나면 그냥 다 저건 틀린 보기겠거니라고 제끼고 와도 괜찮아. 이해갔니?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에 대한 용해성인데 이것도 전부가 아니라 얘는 보실게요. 얘는 대체로 작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물에 잘 녹지 않아요. 그래서 조심할 거는 앙금은 외워두고만 안 외워도 그만인데 얘는 용해성이 큰 친구들은 외워두는 게 좋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용해성이 큰 친구들은 근데 이제 용해성이 큰 친구들을 조금 기억해 주는 게 좋은데 예를 들면 용해성이 큰 친구들 예를 들면 제일 잘 나오는 게 암모니아. 그래서 화장실 청소할 때 암모니아 같은 건 용해성이 커. 그 다음에 염화수소. 그래서 이제 염화수소 요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용해성이 되게 크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산소 지수는 물에 겁나 안 녹는데 이산화탄소는 조금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탕이나 이런 친구들은 물에 되게 잘 녹는데 흑연 금강석은 절대 물에 안 녹거든. 다이아몬드 반지가 물에 녹으면 손 씻을 때마다 반지가 없어지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거는 별표 엄청 중요해. 세 번째, 자 전기 전도성 이건 엄청 중요해. 엄청 중요하다는 얘기는 엄청 중요하다는 거지. 전기 전도성은 얘는 고체 없어요. 없는데 문제는 예외가 잘 나와요. 비금속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주기율표에서 비금속인데 유일하게 전류 다른 애 기억해? 혹시 기억해? 흑연 예외야. 탄소로 가면 안 돼. 흑연만이야. 금가속은 또 전기 전도성이 없거든. 탄소로 돼 있는데 그래서 흑연 조심해. 그 다음에 얘네들은 액체나 수용액 상태에서 없어야 하는데 또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예외가 누구냐면 암모니아랑 염화수소 있지. 얘네들은 또 예외야. 이게 얘네가 액체 수용액에서 왜 없냐면 만약에 이제 얘가 고체라고 하면 분자가 전기적으로 중성이거든. 만약에 고체라면 분자가 전기적으로 중성인데 전기적으로 중성인 애들이 모여있다고 한데 전류가 흐를 이유가 없잖아. 전류가 안 흘러. 그러면 얘네들이 물에 녹아도 어떻게 되느냐면 물에 녹아도 그냥 분자 상태로 존재해. 분자 상태로 존재하고 없는 이유는 그래서 얘기를 하면
얘네가 이제 물 속에서 이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온은 전하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분자 상태로 존재를 하고 이온이 없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없는데 암모니아나 염화수소가 왜 예외냐면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암모니아는 물에 녹으면 아까 봤던 친구긴 한데요. 암모늄 이온인데요. 일부가 암모늄 이온에 대해서 이온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고요. 염화수소 같은 경우도 물에 녹으면 수소이온이랑 염화이온으로 이온화돼요. 그러니까 액체나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르느냐 안 흐르느냐는 이온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를 이제 따져야 되는데 대부분의 공유결합 물질 같은 경우에는 물속에 들어가서도 전하를 띄지 않는 분자 상태로 있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르지 않아. 이해갔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따져주시면 된다. 던져버렸네. 그래서 그렇게 따져주시면 된다. 거기다 됐니? 자, 그럼 앞장 와보자. 58쪽. 자, 이제 슬슬 조금 점검을 해볼까? 자, 57쪽. 자, 개념 속속 먼저 간다. 자, 같이 가자. 자, 1번 펜 들고. 자, 일단 18쪽. 비활성 기체. 자, 비활성 기체에 대한 설명 옳은 걸로 틀린 것은 X하시오. 자, 일단 비활성 기체는 원자가 전자수가 8이다. X야. 원자가 전자수는 제로예요. 화학결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원자가 전자수는 제로. 틀렸고. 그 다음에 2번에 헬륨과 네온의 가장 바깥 껍질인 전자수는 8이다. X야. 조심할 거는 헬륨은 2개고요. 네온이랑 아르곤이 8개입니다. 헬륨 조심하세요. 헬륨 조심하세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원소랑 화학결합이 형성하지 않는다? 맞죠? 왜냐면 전자를 받을 필요도 없고 잃을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4번에 그래서 원소들이 화학결합을 하는 이유는 18종 원소처럼 안정한 전자배치를 하기 싶어서. 그래서 XXOO.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온결합은 자, 금속 원소는 무슨 이온 된다? 외워야 돼. 양이온. 비금속 원소는 음이온이야.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 형성되는 결합이다. 그 다음에 주기율팩 1종 원소인 나트륨과 17종 원소는 나트륨이 금속, 17종 염소 비금속이니까 이온결합이야. 그 다음에 3번에 비금속 원소의 원자들 사이 형성되는 건 무슨 결합? 공유결합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공유결합이고요. 넘어가셔서 자, 그 다음에 잠깐 58쪽에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하긴 한데 거기 지금 플러스 강의라고 해서 옆에 조그맣게 되어 있는 거 보시면 옆에 쭉 내려서 그 이온결합 물질 용해 잠깐만 보실까요? 거기 이제 이온결합 물질 용해서 아까 설명 조금 하고 넘어서 갈까 고민했는데 이온결합 물질 용해 보시면 이온결합 물질이 물에 녹일 때 양이온이랑 음이온이 될 때 이런 식으로 물 분자에 둘러싸이는 그림이 있는데요.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하진 않은데 아까 아까 물 생각해보면 아까 물이 얘를 오늘 몇 번을 그리는 거야? 지금 물이 여기 산소 원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수소 원자 이쪽에 수소 원자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전기적으로 전자전 중성이긴 한데 산소 원자 쪽에 전자가 좀 쏠려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이온결합 물질이 있을 때 이 부분은 양이온을 둘러싸는 경향이 있고요. 이 부분은 음이온을 둘러싸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 분자에 둘러싸여서 이제 이온결합 물질들이 쉽게 이제 물에 잘 녹는데 이거를 수화된다라고 표현해요.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은 그래서 대체적으로 물에 잘 녹는다. 그렇게 가면 돼. 자, 그 다음에 59조 이제 개념 속속 간다. 자, 3번. 자, 양이온과 음이온이 연속적으로 결합해서 규칙적인 배열 이온결합. 그 다음에 일정한 수의 비금속 원소들이 원자들이 결합해서 생기는 건 이제 공유결합. 그래서 금속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주시면 돼요. 그래서 4번 보시면 한번 나눠봐. 이온결합 물질 찾아봐. 어차피 나머지 공유결합이거든. 조심할 건 모두 분리하는데 꼭 비율이 두 개는 아닐 수는 있어. 자,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은 염화칼슘이나 염화나트륨. 왜냐면 칼슘과 나트륨이 금속이고 염화이온은 비금속 원소이기 때문이지. 자, 그 다음에 5번 가자. 5번에 일단 염화 마그네슘. 자, 염화 마그네슘이 금속이에요. 그래서 기억이 이온결합. 그 다음에 산화 나트륨에서 나트륨이 금속이에요. 그래서 이온결합인데 이거 그래서 이온식 기억 안 나면 이온이라도 외워야 돼. 자, NA는 플러스고 O는 2 마이너스야. 자, 그러면 화학식 어떻게 돼야 돼?
2대 1이지? 그래서 화학식은 Na2O야. 자, 그 다음에 물은요, 수소산소는 비금속이니까 공유결합.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탄소, 산소니까 공유결합인데, 자, 이산화탄소는 CO2지. CO2 쓸 때 끝에 머리 작게 아래 써줘야 돼. 그래서 CO2. 자, 6번. 자, 염화나트륨과 설탕에 대한 거. 자, 여기서 조심할 거는 염화나트륨은 이온결합 물질이고 설탕은 고결합 물질이다는 맞고요. 그 다음에 둘 다 공통적으로 고체에서 전기전도성이 없어요. 2번은 맞고,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과 설탕 중에서 염화나트륨이 이온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전기전도성이 있어요. 설탕은 없습니다. X야. 그래서 4번의 별표 수용액이나 이제 액체 상태의 전기전도성을 비교해서 우리가 보통 공유결합 물질이랑 이제 비공유결합, 그러니까 이온결합 물질을 나누거든. 그래서 OOXO. 됐나? 그만 그러지 말고. 자, 그래서 넘어와봐. 자, 그래서 탐구 A. 자,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이랑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 비교. 걔는 별표. 자, 걔는 이제 별표 하는데 보통은 그래서 나올 때 공유결합, 이온결합, 공유결합 그렇게 이제 나누기도 하지만 나중에 금속까지 나오기도 하거든. 정리는 그래도 하고 가는 게 낫겠지? 자, 그래서 저기는 금속이면 금속, 비금속, 이렇게 결합 나눌 수 있는데 얘네는 그냥 금속 결합이고요. 참고로 이제 금속, 비금속, 자, 얘네 무슨 결합? 이게 이온 결합이야. 그 다음에 비금속, 비금속은 무슨 결합? 얘는 이제 공유결합이야. 공유결합해서 저렇게 이제 생기고, 자, 그래서 얘네들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은 전기 전도성이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성질인데요. 조심할 건 첫 번째 고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액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용액까지는 같이 갈게요. 자, 그래서 조심할 거는 금속, 이온결합이랑 비금속, 공유결합 물질은 고체에서 전기전도성 없는 거 되게 중요한데, 아까 여기서 예외 조심하라고. 아까 여기서 예외 누구였지? 기억 안 나니? 예외 누구? 흑연 조심해야 돼. 흑연은 공유결합이야. 흑연은 공유결합이지만 전류 흘러. 조심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액체 수용액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다, 전류 흐르지 않는다. 이렇게 차이. 그래서 차이는 이 친구는 이온이 존재를 하고 이게 물속에 들어가서 혹은 액체 상태가 돼서 양이온이랑 음이온이랑 나눠지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공유결합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온이 없기 때문에 분자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데, 예외 조심할 게 아까 암모니아랑 누구는 조심해라. 염화수소는 조금 조심해야 돼. 그럼 지금 칸이 하나가 더 늘었죠? 그래서 금속인데 이거는 어차피 통과 범위는 아니지만 비교해서 나올 수 있어요. 금속 원소의 특징인 건데 이 친구들은 고체 때도 액체 수용액 때도 전기 전도성 있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별할 때 그러면 이제 이온결합 물질과 공결합 물질 공통점은 뭐야? 라고 하면 둘 다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없다. 다만 액체나 수용액에서는 이온결합 물질은 양이온이랑 음이온으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온화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른다. 그 다음에 공유결합 물질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저거는 기억해야 돼. 특히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의 예외 조심해라. 공유결합 물질의 예외 조심해야 돼. 그거 감안하고 나서 보세요. 자, 이제 탐구 A 보시면 과정은 뭐 길게는 안 하는데 지금 가로줄에 염화나트륨, 염화칼슘, 그 다음에 설탕, 포도당. 염화나트륨, 염화칼슘은 이온결합 물질 대표로 나온 거고, 설탕, 포도당은 공유결합 물질 대표로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강물질의 전기전도 측정 전류가 흐르는지 확인하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고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 확인한 거고, 세 번째에서는 이제 증류수에 녹인 다음에 지금 증류수에 녹인 다음에 전기전도성을 확인하는 거라서 결과만 보시면 돼요. 결과만 보시면 이온결합 물질에서 고체 상태일 때, 공유결합 물질 고체 상태일 때 다 없는 거 보이지? 고체 상태일 때는 전도성이 둘 다 없는데, 이게 이제 수용액 상태에서 염화나트륨, 염화칼슘을 있고 설탕, 포도당은 없기 때문에
항상 조심할 거는 고체인지 액체 수용인지 조금 구별을 해줄 수 있어야 돼. 이거 졸아서 안 되겠다. 자, 65쪽 이제 한번 보시면, 자, 1번. 자, 그래서 이번 한번 볼게요. 자, 1번에 한번 문제 한번 보세요. 분자 A2랑 B2A를 화학 결합으로 나타낸 거다 하고도 쭉 나왔지. 한번 보세요. 자, 둘 다 느낌상 공유 결합일 것 같니? 이온 결합일 것 같니? 공유 결합은요, 반드시, 이온 결합 물질은 반드시 대괄호가 있어요. 그래서 대괄호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항상 표시된 게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잘 보이지 않아도 A랑 A2랑 B2A는 공유 결합 물질이구나 라고 하는 건 알고 가야 돼. 그래서 공부를 조금 하고서 문제 풀어야 돼. 긴장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여기서 쳐보자. 자, 지금 그래서 얘네는 둘 다 이제 공유결합 물질인데, 지금 보시면 A2에서 A가 8번이잖아. A는 당연히 산소고, 그 다음에 B는 1번이니까 수소지. 그래서 얘는 1주기 1쪽이고요. 얘는 2주기 16쪽이에요. 그래서 절대 같은 주기면 안 돼요. 절대 같은 주기면 안 되고, 그 다음에 A2와 B2A에서 A는 지금 보면 A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원래 8개가 있어야 되는데 2개를 더 얻은 거예요. 2개를 얻어서 10개의 전자배치가 되는 건데 10번이 네온이거든. 네온과 같은 전자배치가 맞아. 그래서 니은은 맞고, 그 다음에 실온에서 그러면 얘는 O2잖아. 기체지. 근데 얘는 뭐지? H2O지. 얘는 뭐요? 얘는 액체지. 그래서 모두 기체인 건 틀렸지. 한 몇 번? 답은 2번. 됐어? 그렇게. 자, 그러면 이제 2번. 자, 2번도 이제 보시면, 자, 2번에 대괄호가 보이네. 대괄호가 보인다. 무슨 결합? 이온 결합이야. 한번 문제 좀 봐봐. 자, 봐봐.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여기서 A, B, C, B인데, 지금 공통적으로 B가 공통적으로 있으니까 요 누나가 B겠지. 얘가 B겠지. 그리고 얘가 C고, 얘가 A란 말이야. 됐어?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 몇 번이게? 얘는 원래 11번이야. 저기 11번이라 문제, 거기 중심 전화에 써 있기도 하고요. B가 몇 번이야? B가 9번이지. 9번이고 C는 1번이야. 그래서 얘는 나트륨이죠. 얘는 원래 2주기 1쪽이에요. 얘는 원래 3주기 1쪽이에요. 11번이면 3주기 1쪽이거든요. 그 주기표 외워야 돼요. 3주기 1쪽. 그 다음에 얘는 플로린이야. 2주기 17쪽이야. 그 다음에 얘는 수소지. 1주기 1쪽이야. 그래서 조심할 거는 2주기 원소는 몇 가지가 아닌 2가지 아니야. 한 가지야. 그래서 외울 거면 진짜 정확하게 외워야 돼. 그 다음에 지금 니은에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또 나왔어.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은 수소 핵융합하고 핵융합 때 탄소나 산소까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핵융합 반응으로 B가 생긴다. 핵융합 반응으로 B가 생기지 않죠. 헬륨이랑 탄소랑 산소. 얘는 몇 번이란 말이야? 9번이란 말이지. 9번이야. 산소가 8번이거든요. 산소까지 생기니까 니은은 틀린 거다. 그 다음에 B2C2에서 공유전자성수인데, 아까 기억할지 모르겠네. 아까 선생님이 17쪽은 공유전자성 몇 쌍 만든다 그랬어? 기억나? 한 개가 필요하면 한 쌍이야. 수소도 몇 개 필요해? 한 개 필요하지? 한 쌍이야. 그래서 공유전자쌍은 같긴 하죠.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3번. 그래서 어쨌든 대충 대괄호가 보이거나 하면 대괄호 보이는구나 싶으면 이온결합이고, 여기 지금 공유전자성 보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공유결합이구나 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도 가보자. 자, 3번도 한번 봐봐. 자, 3번도 봐봐. 자, 이제 3번 또 나와서 주기율표 계속 나오지. 3번에 이제 주기율표. 그래서 주기율표 할 때 이제 귀가 아프겠지만 금속, 비금속부터 나눠야 되거든. 여기서 요렇게 5개가 금속이다.
기준은요. 여기 분소랑 규소 기준이에요. B가 아니라 분소 규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D랑 E랑 화학결합할 때 D가 금속이죠. 금속은 전자 1코 씹었다 그랬어. 그래서 전자는 D에서 E로 가는 게 맞아. 됐니? 금속 원성은 전자를 잃고 비금 전자를 얻고 그 다음에 A, C, B, E, 2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 외워도 그래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지금 A, C 같은 경우에는 금속 비금속이잖아. 이온결합이란 말이야. 근데 B, E, 2면 이거는 비금속 비금속이니까 얘는 이온결합이고 얘는 공유결합이냐 절대 같을 수 없지. 그래서 금속 비금속으로 나누면 찍기도 가능해. 일단 찍더라도 어떻게든 맞춰야 되잖아. 그 다음에 B 원자 1개는 C 원자 2개와 결합해서 각각 어디 보자. B랑 C랑 잠깐 볼게요. 자, 일단 B 원자 1개랑 C 원자인데 여기서 B를 볼게요. B는 14족이에요. 제 탄소고요. 14족 같은 경우에는 원자가 전자가 4개예요. 그 다음에 C는 17쪽이에요. 원자가 전자가 1개예요. 둘 다 공유결합은 하긴 하는데 얘는 얘 7개지. 그럼 얘는 공유전자상 4쌍 만들고 싶어하고 이 친구는 몇 쌍 만들고 싶어요? 1쌍 만들고 싶어하지? 그럼 2개는 택도 없어. 몇 개 있어야 돼? 얘는 4쌍 만들고 싶어하고 얘는 1쌍 만들고 싶어하잖아. 얘랑 얘랑 결합해서 어쨌든 4쌍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C는 몇 개가 있어야 돼? C는 4개 있어야 돼. 2개는 택도 없어. 알겠니? 그러니까 D 하나에 C가 4개가 이렇게 붙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C가 2개가 얘는 4개가 돼야 돼. 그래서 1번. 그래서 답은 1번이야. 조심할 거는 그래서 아까 비금속 원소에서 공유전자쌍 개수 만드는 거 적어줬잖아. 그 은근 중요해. 잘 써먹어 봐야 돼. 어쨌든 얘는 1등급이니까. 그 다음에 요거 하고 이제 니네들 조금 풀어줄게. 자, 그래서 보면은 4번 볼게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랑 A, B의 화학결합인데요. 이게 여기 3개는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또 계속 할 거지만 일단은 지구에 제일 많은 게 뭐지? 철이 제일 많고요. 지각에 제일 많은 건 산소고요. 그 다음에 생명체에서 제일 많은 게 뭐더라? 이거는 계속 할 거거든? 제일 많은 게 산소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게 탄소거든. 탄소가 써있나? 안 써있지. 얘가 탄소야. 그래서 얘는 산소 탄소. 얘는 산소 탄소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중심 봐보세요. 여기가 12번이잖아. 12번 누군지 기억해? 마그네슘이야. 그래서 얘는 마그네슘이야. 금속이지. 그 다음에 8번은 산소거든. 8번은 산소거든. 그러면 지금 보자. 기억은 B다. 기억은 B가 맞지? 그래서 기억은 B가 맞는 거야.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이면 비금속, 비금속이다. 무슨 결합돼야 돼? 공유 결합이야.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대가로 보이고 하면 얘는 무슨 결합이니? 얘는 이온 결합이잖아? 같지 않아. 됐어?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수 A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A는 알 수 있긴 해. 왜냐면 전자 2개를 진 거거든? 그러면 얘는 몇 쪽? 2족이니까 몇 개? 2개죠. 얘는 2개 얻는 애거든요? 그러면 밖에 6개가 있다는 얘기니까 얘는 16쪽. 그러니까 6개가 있겠지.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는 누가 더 많아야 돼? B가 많아야 돼. 그러니까 그냥 잔소리 하려고 했던 건 안 돼. 주기율 안 내면 큰일 난다. 문제를 아예 손을 못 대. 이해갔어? 그래서 요거는 이런 느낌이다.